그러니까 이게 대동강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천리장성에 이어가고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고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느냐면 천리장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급 제657호 평안남도 대흥군 덕흥리에 있는 옛 성터 영원군지에 의하면 천리장성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서 오늘의 자강도 초산에서 함경남도 정평에 이르는 천여리의 장성이었다고 한다. 덕흥리에 남아있는 성의 길이는 약 8km 정도이다. 1959년에 천리장성에서 고려 시기의 것으로 추측되는 칼도 발굴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영원군 그리고 천리장성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대략적인 영원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영원군에 관해서는 영원군지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이 1992년에 평안남도 영원군민회에서 이제 발간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헌책방을 통해서 구입해 둔 것이 있습니다. 군지에 보면은 이제 화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천이 이렇게 흐르고 이 동문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하단에 이제 단오절 모습이다 이렇게 옛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분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영원, 읍내, 동문 이렇게 써져 있는 거로 제 나름대로 느껴지고요. 단오절의 옛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냇가로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래밭인가요? 이렇게 된 데서 이제 씨름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축대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축대가 있는 앞에서는 이제 씨름놀이를 하고 여기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가 있고 여기 정자가 있고 뒷산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니 영원읍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은 영원 읍내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요. 이쪽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뒷변에 이제 빼곡하게 이제 마을이 있는데 아마 기와집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뒤에 향교 같은 데가 있고 이쪽에 초가집이 있는데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을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본 대로 이게 다리가 이게 양회다리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옛날식 다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축대가 아까 여기 있었던 데가 이제 약간 있었던 데고 요거는 요 표지는 아마 기와집 같은 경우가 어떤 일반적인 주택이고요. 요런 게 이렇게 전통 가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통 가옥 같은 모습이 있고 이 성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쪽에 이렇게 향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측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의 달이 있는 옆에서 여기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방앗간에 간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판하고 이렇게 이제 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뭐 실제 사진보다 더 정겹고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영원 군지에 보면 그 사진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그 6.25 때 너무 급하게 이제 피난을 오시다 보니까 마을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곳들을 챙길 그런 여유가 아마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진은요, 대동강의 그 이직 폭포라고 하는데, 에, 여기 그림에는 흑영강, 영랑면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살이 아주 세 보입니다. 뒤에 그 아름다운 이 단풍이 져 있고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가 이 역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이 잠자리채 같은 거로 이걸 이제 물고기를 이제 꺼내서 잡는 거고요. 이게 뗏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아이들이 그 이 폭포인 쪽에서 이 뗏목 같은 거 하고 이게 노는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정겨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살아오셨던 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영원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원 군주에서 좀 특별한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록으로 이렇게 펼쳐 나와 가지고 지도를 갖다가 큰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접어서 그 영원 군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방바닥에 제가 펼쳐놓고 찍은 건데요. 부분 확대로 하면은 이 워낙 커가지고 이 전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번에 이게 다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전통적인 뭐 그 지명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지도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상당히 그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 군주의 장점은 바로 이거였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일반 지도로 파악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요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평안남도의 그 지형이 되겠는데요. 이 지형 중에서 그 영원군이 해방 당시에 영원군이 차지했던 면적은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평안남도 중에서 이쪽 안쪽으로 그 함경도 쪽으로 파고 들어간 곳이 영원군이라는 것이죠. 좀 이따 위성 지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은 주변이 이렇게 산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큰 산맥으로. 이쪽 오른쪽은 이쪽 뭐 백두대간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그 묘양산맥 쪽 이렇게 돼가지고 이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곳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약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쪽이 이제 한경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평안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으로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낭림산이라고 이제 그 낭림산맥에서 이제 자랄 때 많이 들어본 산이 있는데 그 낭림산이 바로 그 영원군에 있습니다. 여기 2014m고 여기가 낭림산인데 여기 또 이제 소백산이라고 또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 소백산을 낭림산이라고 하고 이 낭림산을 소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다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뭐 희천으로 가는 고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평안북도로 가는 고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정평으로 가는 곳, 이제 검산령이라고 해가지고 또 고개도 있고 해서 곳곳으로 이제 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깊이 들어간 곳이지만은 이쪽 옆으로 가는 2000m급 높은 산이지만 그 주변에 고개가 좀 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통의 관문을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요, 영원군이
그 영원군하고 이제 대원군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이쪽의 일부는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이 함흥에 속했을 정도로 다시 복원이 됐지만은, 이쪽은 평양보다 함흥에 훨씬 더 가까운 곳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위성 지도로 살펴본 영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금성이 있고요. 이쪽에 덕천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그 맹산이 되겠는데요. 음, 지금 그 영원 지역은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이 강줄기가 이렇게 해서 금성호와 대동강이 내려오는데, 여기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영원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상에서는 이제 좀 분간이 좀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영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동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갔다 옆으로 또 이제 나갑니다. 그 요쪽 요렇게 요 경계되는 것들이 이제 다 이게 한 2000m급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계곡이 이어지는데, 대동강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이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갖다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대동강이 흐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심산유곡이라고 할까나요? 하여튼 대단히 그 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원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물기,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강줄기가 이렇게 홀쭉하단 말이죠. 이렇게 홀쭉한 게 좀 납득이 안 갔는데, 그 이유는, 자, 이게 지금 북한의 향토 대백과인데요. 영원의 위치는 여기가 돼 있고, 만진 덕산이라는 곳이 현재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영원이 이 금성호에서 바싹 이렇게 다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그 만진 덕산이라고 이렇게 좌표가 찍히는 걸 보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영원이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이 물줄기가 상당히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죠. 그 장치하고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영원인데 강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이 돼 있는데 이 물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지도대로 되면 이쪽에 다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홀쭉하다는 거죠. 이쪽이 강물이 메말라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영원의 위쪽에 이 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지도가 만들어진 이 책이, 북한의 그 향토 대회과인데, 그 한국에서 영인된 데가 뭐 2000년대 초반이고, 뭐 1990년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위에 여기 이제 댐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좀 지형이 달라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영원이 있으면은 이 영원에서 이쪽으로 해서 뭐 다선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고개가 있고요. 이 천쾌산하고 속쾌산이 주요의 천쾌산이 그 영원의 옛날에 진산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위성 지도는 좀 달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의 진산이 이제 천쾌산이었는데, 이 천쾌산에 원래 이쪽에 가는 그 오령이라고 해서 그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가 그 댐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좀 불편해졌다, 많이 불편해졌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쪽에 그 묘양산 옆으로 해가지고 향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쪽이 이게
댐이 생기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그 발달이 돼 보인다.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백산하고 이쪽에 이제 그 낙민산인데 요거는 좀 위성 지도로만 보기보다는 그 아까 나왔던 향토지에 나왔던 그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면이 이제 소백산이고, 소백면이고, 대흥면, 성룡면, 온화면, 신성면, 영락면, 덕화면, 영원면, 태극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서는 요쪽 면이 그 영원면이 이렇게 이제 그 영원면하고 요쪽 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응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그 우편에 있는 대응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 군주에 나온 그 영원군 전도를 좀 확대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영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성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게 다 집성촌일 텐데요. 주로 그 영원 면에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다른 면에도 일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 영원 면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동강 꼭대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 소백산이고 북한 소백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는 그 낙림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곳 이쪽 한태령이라는 고개가 있고 또 뭐 광성령이라는 고개가 있고 해가지고 그 강계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장진 쪽으로도 이제 그 넘어가는 고개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경수 노동자 구라고 하는 구가 북한에서는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 경수 중석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검산령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정평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저희가 되겠습니다. 길이 되겠고요. 여기 확대된 지도를 보게 되면요. 그 여기 이제 광성령이라고 이렇게 그 성령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고개가 있는데요. 여기 지도상에는 뭐 광성령으로 여기도 또 포기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이쪽 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제 광성령이라고 했는데 광성령, 성령면과 평안북도 희천군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 꿀과 감자의 산지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감자떡에 꿀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으며 겨울이면 아낙네들이 모여 감자를 갈아 전분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만든 전분은 쌀과 교환하여 양식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생활 필수품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천쾌산에 대한 해설도 있습니다. 천쾌산, 영락면과 평안북도 희천군 진면의 경계에 있는 군의 진산, 일명 쾌산, 백채산.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한나라 무제가 낙랑군을 둘 때 장담현은 낙림산 부근에, 불이어는 천쾌산 부근에 두었다고 한다. 산의 반근이 광대하여 많은 심산 유곡을 형성하고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약재, 약초, 산채, 꿀 등이 채취되며 겨울에는 곰, 산돼지, 누루, 여우, 사양노루, 담비, 족제비, 산토끼 등이 많이 잡혀서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남천강은 이게 영원읍일 때 이쪽에서 만진덕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대동강에 합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본 그 강이 대동강이 아니라 남천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천강 영원면의 주천 만진덕산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면서 영원면 중앙을 관류해 대동강에 유입한다. 상류에는 열목어와 뚱죽계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한식에 다가오면 뚝중계알을 건져 요리해서 이름 일상에 흥을 돋우기도 하고 여름이면 열먹어를 잡아 밑반찬으로 즐겨 먹는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고기잡이 배가 떠 있어 풍어의 고장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영원군은 아주 심산유곡에 있는 그 고향이지만은 그 어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영원군 같은 경우는 그 백두대간하고 낙림산맥이 분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백두대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군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서 그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한국 지명 유래집을 발간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북한 편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함경도 하고 이제 평안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걸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일부 북한의 지금 북한의 산줄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북한의 산줄기가 이제 가장 특색인 것은 백두대 산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기본 틀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또 작은 이름을 산맥 이름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백두대 산줄기가 양강도 삼지연에서부터 경상남도 하동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큰 이름을 두고 있고요. 그 아래 또 세부적으로 이제 산줄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두대간의 하이 산줄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두산 줄기가 또 있다는 거죠. 여기 백두대 산줄기 밑에 백두 산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백두 산줄기, 부전령 산줄기, 북대봉 산줄기, 마식령 산줄기, 철령 산줄기, 태백 산줄기, 요것이 이제 백두대간의 하이 산줄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이제 산맥 이름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서해 사면이 있고 북동부 사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북부 강줄기가 뭐 강동 산줄기니 뭐 이렇게 또 이게 세부 산줄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2000m 이상의 산지도 제가 소개해 놨는데 옮겨 놨습니다. 양강도, 자강도, 한경북도 이렇게 해서 2000m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24곳, 8곳, 10곳, 10곳, 3곳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2000m 있는 산이 있던가요? 한라산이 2000m가 안 되죠.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데 하여튼 영흥 같은 데는 제일 험준하다고 할 수가 있죠. 평안남도에서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산도 내친 김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백두산, 관모봉, 묘양산, 정일봉, 금강산, 오가산, 1211 고지, 구월산, 칠보산, 정방산, 월비산, 왕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왕제산 같은 경우는 뭐 김일성이 어떤 유적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높은 산은 한 239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금강산하고 강원도 쪽은 그 다음에 1211 고지 제가 양구군 할 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121 고지가 이제 김일성 고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고성군의 월비산도 456m밖에 안 되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월비산 전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고개도 이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그 북한에 나온 향토 대백과, 조선 향토 대백과, 그리고 또 한국의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그리고 각 군지, 그리고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한국 지명 묘례집 같은 것을 이제 참고해서 북한 텍니지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특색이라고 그러면은 그 북한의 지명이 이제 그 해방 당시서부터 이제 변경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군의 지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성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서 대성리인가 그러면 1956년 통폐합 내용을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군 영락면 양성리하고 초대리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영원군 대성리가 됐다. 도삼리는 영원군 덕화면 교관리 중흥리 횡천리 이렇게 해서 영원군 도삼리가 됐다 해서 대흥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변화사항을 알아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영원군을 하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그 작년에 그 정평군 한경랑도 그 정평군을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평군지를 보니까 그 천리장성에 대한 그 지도 해설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천리장성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의견에 동조하기보다는 이 이북도민이 지으신 이 책에 이렇게 고향에 이렇게 장성이 이렇게 정평 양구의 장성이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이게 다 정평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천리장성의 이제 사진이고 여기 또 이제 평북 정주에 있는 천주산에 있는 장성도 나와 있어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평안북도 쪽 해보고 이쪽에 그 정평 쪽도 이렇게 해보니까 천리장성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중간 고리가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요것은 이제 그 교학사의 그 한국사 대백과사전인데요. 그 두 개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천리장성인데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이쪽 요동에 이렇게 천리장성이 되어 있고 여기 그 천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로진 희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용호 교수님의 그 한국사 책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돌연포로 해가지고 이제 홍화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여기 그 이쪽에 천리장성이 이쪽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고려 구성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요거는 그 이기백 선생님의 그 천리장성 한국사 실론에서 나오는 천리장성 표기 방식이고요. 요거는 그 동국병감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편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림 사파를 갖다 넣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표시인데요. 윤관에 여진 정벌 경로를 이렇게 표기하는데도 이런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천리장성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거란에 침공할 때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경계선이 이게 뭐 국토 경계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표기 같은 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뭐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 돼 있는데 뭐 산이라든가 최소한 뭐 강줄기라도 표기가 돼 있으면은 정확한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리장성이 형성돼 있다는 걸 짐작이라도 해보겠는데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사계절 출판사의 아틀라스 한국사에서 나온 그 그림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난 게 이게 청천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동강이면 대동강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 대동강이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줄기를 갖다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장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대동강이니까 영원히 정확하게 한번 요 근방에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영원히 여기니까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직각으로 하고 이쪽에 합류되고 이쪽에서도 합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여기가 영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원이 이쪽 천리장성 아래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요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소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영토 한국사라는 책자에서 제가 옮겨온 건데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로진이 여기 있고 영원이 여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함흥하고 이 도련포 정평하고 관련도 구체적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줄기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말이죠. 뭐 이런 책자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갈피를 못 잡았는데 이 영원군 전도를 보면서 천리장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그 신성면이라고 있는데요. 천리장성에 여기 정평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서 천리장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요거 좀 선명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수산이라고 아래쪽에 있고, 여기 이제 백산이 있는데 중간에 그 검산령이 있고요. 이 검산령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제 마을이 형성됐는데, 여기 신성면이라고 돼 있는 데서 백산하고 사수산 이쪽 백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리장성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신성면에 천리장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뭐 성자가 들어간 걸 봐가지고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이제 골짜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백산 위주로 해서 천리장성이 있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백산이 하나 있는데 1724m짜리하고 1837인데 이쪽의 백산을 뜻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정평에서 이렇게 이쪽 백산 쪽으로 해서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대동강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천리장성에 이어가고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고,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느냐면, 북한은 그 이 대원군의 소개에서 여기 유물유적편에 천리장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천리장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급 제657호, 평안남도 대흥군 덕흥리에 있는 옛 성터 영원군지에 의하면 천리장성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서 오늘의 자강도 초산에서 함경남도 정평에 이르는 천여리의 장성이었다고 한다. 덕흥리에 남아있는 성의 길이는 약 8km 정도이다. 1959년에 천리장성에서 고려 시기의 것으로 추측되는 칼도 발굴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인정이 됐다면 그 핵심적인 건 뭐겠습니까? 지금 그 영원 군지에서 나온 그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천리장성하고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그 천리장성하고 일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찾아보는 게 뭐냐면, 덕흥리가 지금 북한에서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지명 유래집에는 그 현재 해방 당시와 북한의 그 지명 변화를 표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덕흥리는 어디냐면 영원군, 덕화면, 신덕리, 신흥리, 성리를 갖다가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흥리가. 그러니까 영원군 덕화면을 찾아보면 되겠죠. 거기 위치가. 그 덕화면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 신흥리, 신덕리, 성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아까 신성면에서 천리장성 이어가는 이 라인이 이쪽이라는 거죠. 보니까 이쪽 라인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까 그 영원 군주에 나오는 천리장성은 신성면에 있던 천리장성의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향토대백과의 해설은 이쪽에 그 덕화면에 그 천리장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이쪽에서 그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천리장성이 대동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요걸 미성지도로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청계산 아까 표기돼 있고요. 요게 지금 현재 요렇게 그 평안도가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소에 궁금했었던 게 이쪽이 이제 정평이라고 그러면은 이쪽이 평안북도라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이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건가 천리장성이 물론 천리장성이라고 해서 직접 뭐 성을 쌓다는 만리장성처럼 성을 쌓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산세를 이용해서 산성을 활용했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가 저는 궁금했는데 여기서 나온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동강이 있으면 대동강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천리장성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데 그 랜드마크가 사수산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이제 그 천리장성이 이제 형성됐다고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로 성리, 뭐 신흥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요쪽에 이제 북한의 향토대역과에는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이쪽 신성면에서 이렇게 간거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 천리장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쪽이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 이쪽에서 그 대동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이쪽을 형성을 해서 천리장성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지도 같은 경우는요, 그 강줄기도 표기가 돼 있고 이름도 명기가 되는데 영원히 천리장성의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하고 다른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영원히 아래쪽 그 천리장성의 그 안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도 뭐 역사의 문외한이고 천리장성이 이렇게 막연하게만 표기되는 게 좀 아쉬워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거는 게 하나의 저의 뭐 가설일 뿐이고 앞으로 이쪽 관련 역사에 대해서 많이 그 공부하신 분께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원군이 또 중요한 것이 이 백두대간의 그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은 특별하게 그 지형을 더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맹산군의 그 철옹성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이향지 시인 선생님께서 그 북한 쪽의 백두대간 지도에 위에서 걷는다는 책, 역시 이것도 제가 헌책방에서 구한 건데 여기 이항재 선생님께서 산악인이시기도 한데요. 여기 백두대간에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동여 지도가 틀려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철옹성의 여기가 있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낭림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낭림산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제 백두단이 가는 거로 해석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동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호가 백두산까지 가가지고 뭐 다 답사를 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소설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김정호는 그 최한기라는 그 실학자하고 또 친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도를 수집해서, 물론 여행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대동여 지도로 만든 거로 이제 다 학계 정설이 되어 있고요. 이런 중요한 그 백두대간의 줄기를 잘못 기재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두산을 가보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대동강 물줄기 같은 거는 이쪽 영원에 한번 이쪽 방문했다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뭐 구글 위성 지도가 없고 그런 데니까 대동여지도를 그렇게 완성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맹산 군 할 때 그 철옹성에 관한 그 이항지 선생님의 글을 소개했는데, 또 책을 찾아보니까 속편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양재 선생님께서 또 여기 특별히 그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산경표와 대동여 지도의 오류를 지적한다, 핵심적인 대목만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대동여 지도와 산경표에서는 지금의 노란봉, 황봉, 마제산, 황초령을 연결하는 능선이 백두대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대동여 지도의 경우 백두대간을 낭림산까지 북상시켰고, 상경표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낭림산, 설안령, 사양산을 돌아서 황초령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낭림산을 거쳐서 황초령 쪽으로 내려오려면 어느 능선을 거치더라도 장진강 줄기를 건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몰랐던 것일까? 현대 지도와 대동여 지도, 상경표 등을 같이 실어서 비교해 보면 그 오류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 이유는 정밀 측량이 불가능했던 시대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낭림산 동남쪽, 즉 황초령 북쪽 지역이 능선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펑퍼짐한 고원지대에 속하는 탓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대동여 지도와 산경표에 상검산으로 표시된 산은 지금의 노란봉, 황봉이다. 장진강은 압록강의 지류이며 백두대간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 상경표 상의 설안령의 위치는 대동여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위치는 낭림산보다 훨씬 북쪽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평안북도라든가 또 자강도 이런 쪽, 양강도 이런 쪽을 다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볼 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군에 관해서는 이제 고려시대 때 영원진이었다가 영영현, 영원군 해서 이제 영원군으로 이제 정착이 된 그런 지명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영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으로 함경도 정평까지 경계가 180리,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까지가 340리 해가지고, 뭐 평양보다 뭐 지금 그 함흥 쪽이 훨씬 이제 가까운 그런 생활권이었죠. 그 영원군의 인구는 1938년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요. 한 10,000명이 지금 영원 면에서 이제 거주하셨고, 나머지 지역은 대개 이제 5,000명 단위, 그 정도 면 단위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없다 보니까 영원 그 군에 있었던 그 유치원에 사진 하나가 이제 군지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읍내 이렇게 시장명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또 아쉬운 것은 그 해방 당시에 영원군에서 아주 그 반공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백의구 열대 사건 해가지고 이런 그 반공 활동이 있었고요. 그 또 대한 청년단 사건이라고 해서 그 반공 단체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완전히 그 평안도 끝에 그 골짜기에 이런 반공 운동이 있었다는 그런 걸 아마 잊기 쉬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군주에 소개된 것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여기 브로그에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투쟁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6.25 전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영원군에서는 당시에 민주당원을 중심 세력으로 한 백골단이란 반공단체가 조직되었다. 백골단을 결성한 목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반공 봉기로 공산당 조직을 쳐부수고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동지를 규합하고 비밀 아지트를 설정하는 등 각종 줄비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공산당은 그로부터 민주 인사에 대한 예비 검속을 강화하면서 평소 반동 분자로 지목하던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러자 백골단의 나머지 단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산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 군내 각처의 산중에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은신해 있는 반공 청년들이 많았다. 10월 23일경 그동안 표면적인 활동 없이 산중에 잠복해 있던 이들 반공 청년들은 백골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 세력이 그 당시에 나타난 자치대다. 자치위원회 결성. 국군이 북진함에 따라 산중에 은신해 있던 반공 청년 백골단 중심들은 미 제2사단과 국군 제8사단 민사처와 제휴하면서 군 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대 대장에 김익수를 추대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치안 유지를 위해 읍내 각 요소에 입초 경비원을 배치하였으나 이들은 전투 경험이 없었던 탓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10월 29일 미명 이들 입초 경비원들은 북으로 도주하던 공산 패잔병들의 습격을 받아 4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단의 공산 패잔병들은 이날 영변의 구치소를 파괴하고 그곳에 갇혀있던 좌익 분자들을 풀어준 뒤 민주 인사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천인공노할 살인 만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처준 집에서 합숙하던 자치대원 20명을 모두 사살했으며 이밖에 강대흥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체포하여 태극면에 한 야산으로 끌고 가서 84명을 무차별 사살하였던 것이다. 공산당 패잔병들의 이 같은 비인간적 만행으로 이날 하루 동안에 사살된 인원은 무려 150여 명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강원달이 이끄는 치안특공대원 14명은 대룡리에서 공산 토벌에 나섰으나 적이 이미 산으로 도주한 뒤여서 울분을 삼킨 채 텅텅 비어버린 읍으로 되돌아왔다. 악몽 같은 이날의 공산 패장병 습격에 살아남은 총 40명의 치안대원들은 읍내 요소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일간을 사수했으나 본 군역을 거쳐 도주하는 패잔병수가 중과부적이어서 치안대는 덕천군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부대에 응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유 병력이 없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읍 치안대는 하는 수 없이 덕천 치안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11월 2일 덕천면 읍동리 수자골에 공비가 나타나 민가에서 식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출동하여 철야 토벌 작전을 벌였으나 별무 성과에서 대원들은 이를 갈며 분통해 하였다.
그러던 중 그 이튿날 11월 3일 8시경 벼랑간 중공군과 북계군이 사면을 포위하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대원들은 하는 수 없이 대동강 상류 강변을 따라 간신히 피난 나오게 되었으며 그 길로 정등 고향을 뒤로 보며 남하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남도 영원 군민의 공식적인 실향 일자는 1950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영원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의 위치를 파악해 보았으며 그리고 백두대간의 위치를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